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히브리어 수사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문법을 공부할 때 동사도 중요하고 명사도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형용사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적재안이 등장하는 것이 또 이게 수사입니다. 넘버이죠. 좀 흥미로운 것은 이 히브리어 문법을 공부할 때 동사라든지 명사, 형용사 뭐 이런 것들은 공부를 꽤나 많이 하는 편에 속하는데 수사를 잘 공부를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외국어를 배울 때 숫자를 좀 먼저 배우죠. 하나, 둘, 셋, 넷,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뭐 영어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의외로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 이 수사가 좀 외면받는 좀 성향이 좀 있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히브리어 수사를 좀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한 3개 정도의 영상으로 좀 이렇게 나눠서 좀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외워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설명이 좀 필요 없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또 약간의 설명을 좀 곁들여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히브리어 수사의 특징이 좀 있어요. 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좀 살펴보고 그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어는 수를 단어로 표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뭐 일반적으로 숫자를 나타낼 때 뭐 1, 2, 3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런데 히브리어는 이런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그래서 단어를 사용해서 숫자를 이용한다. 단어로 숫자를 대체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수와 소수로 나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당연한 것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영어도 1, 2, 3, 4가 있고 그 다음 first, second, third가 있고 우리나라 말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소수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와 같은 소수가 있죠. 그래서 히브리어도 기수, 단어를 사용하지만 기수가 있고 소수가 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기수와 소수 모두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이 어떤 명사가 있으면 단어가 있으면 그것이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특별히 이제 그러한 특징이 있는데 이 기수와 소수 이 숫자도 히브리어 숫자도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다. 이거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절대형과 연계형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수와 서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기수가 남성이 있고 또 여성이 있다 이렇게 있죠. 그런데 그 기수에도 절대형이 있고 연계형이 있습니다. 여성에도 절대형이 있고 연계형이 있다. 이거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수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뭐 살펴보겠습니다만, 형용사, 뭐 숫자 1과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 기능, 문법적으로 형용사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명사 보통 뒤에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2서부터는 2, 3, 4 이렇게 이후서부터는 이렇게 명사로서의 기능을 수행을 해요. 그래서 항상 절대형이 있고 연계형이 있다. 수사에도 그러한 특징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것이 있는 거는 뭐 저절로 이제 알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옆에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절대형을 먼저 외우고 이렇게 있어요. 절대형. 그러니까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 절대형이 있고 그 다음에 연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에도 절대형이 있고 연계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히브리어를 공부를 해 나갈 때 무엇부터 먼저 외워야 되냐 하면 이 절대형부터 외워야 된다. 절대형 1, 2, 3, 4 뭐 이와 같은 형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공부를 해야 된다? 절대형을 먼저 공부해야 된다. 그걸 먼저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외우는 것은 수사를 공부하면서 외우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특별히 1과 2를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써놓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1, 2, 3, 4, 5, 6, 7, 8, 7, 8, 9, 10 이제 뭐 이렇게 그 이후로도 당연히 외워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이렇게 문법적인 어떤 특징들 때문에 1과 2를 좀 특별히 좀 이렇게 유의해서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수사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수를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기수. 기수와 서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수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고 서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기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번에 여러분들 그 스크린에 보게 되면 그 표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그 맨 왼쪽에 보면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1, 2, 3, 4, 5, 6, 7, 8, 5, 6, 7, 8, 9, 10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표만 보면 아이고야 이거 공부하기가 힘들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지레에 겁을 먹고 이건 수사는 그냥 건너뛰어야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앞서서 제가 설명을 했던 것처럼 공부하는 데도 요령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앞서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수사를 공부할 때 무엇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절대형부터 외워야 된다 그랬죠? 이게 절대형부터 먼저 외워야 되는 거예요. 10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1, 2, 3, 4, 5, 6, 7, 8, 5, 6, 7, 8, 9, 10 10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연계형을 외우고 그 다음에 절대형, 남성 절대형의 여성형을 이렇게 또 이렇게 살펴보고 그것에 대한 연계형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것은 어디 부분이냐? 이게 절대형이에요. 절대형만 외우면 대체적으로 이 여성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성형의 남성 절대형만 외우면 연계형도 얼추 여러분들이 지레 짐작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성 절대형도 짐작을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연계형도 짐작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은 여러분들이 명사를 공부를 한 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명사를 공부를 하면 그것의 남성 단수, 여성 단수, 남성 복수, 여성 복수 이런 그 변화형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명사의 연계형도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근데 연계형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법칙들이 있어요. 그 법칙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요 연계형, 즉 수사의 연계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절대형을 외워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 번씩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에하드 1이에요. 그 다음 2. 쉐나임 이건 2입니다. 쉐나임 여기에 보면 액센트가 이렇게 있죠. 거기다가 좀 강세를 두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쉐나임 3. 샬로시 3. 샬로시 3. 샬로시 4. 아르바 4. 아르바 5. 하메시 5. 6. 셰시 7.
쉐바 7 쉐바. 여기에도 보면 악센트가 여기 있죠. 여기에다가 좀 강세를 두어라 라고 하는 거죠. 7 쉐바 8 쉐모네 8 쉐모네 8 쉐모네 9 테샤 9 테샤 10 에셀 10 에셀 10 에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는 거예요. 에하드 쉐나임 샬로시 아르바 하메시 셰시 쉐바 쉐모네 테샤 에셀. 이렇게 여러분들이 1부터 10까지를 외우는 겁니다. 자, 이 외우는 것을 어떻게 외워야 되냐?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 번 읽고 그리고 쓰면서 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하드 에하드 이렇게 쓰면서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쉐나임 이와 같은 형식으로 쓰면서 외우면 여러분 크게 큰 어려움 없이 외울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공부를 할 때 외워야 하는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은근히 많기 때문에 뭐 이것까지 또 외워야 되나 싶겠지만 이왕 공부하는 김에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외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하드 쉐나임 샬로시 아르바 하메시 셰시 쉐바 쉐모네 테샤 에세르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에 대한 연계형은 여기 보면 약간의 이제 모음이 변화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파타가 사용됐고 또 파타가 사용되었죠. 그죠? 그리고 또 쉐네이 같은 경우에는 쉐나임의 연계형을 쉐네이가 되죠. 이것도 명사의 연계형을 만들 때 사용되어진 법칙이 그대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죠? 복수 명사 만약에 이런 거 있죠. 빠님 이렇게 있으면 이게 복수 명사이잖아요. 이것의 연계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끝이 이렇게 끝나죠. 이 카메츠가 유성 쉐바로 바뀌고 보통 히렉 요드맴 이 복수형 이 전미사가 뭘로 바뀌느냐? 젤레 요드로 바뀝니다. 젤레 요드.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쉐나임이 여기 네이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남성 절대형의 그러니까 수사 남성 절대형의 연계형이 외우기 싫다. 일일이 다 외우기 싫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외우지 않아도 좋아요. 외우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절대형을 먼저 외우고 연계형을 명사의 연계형을 만드는 법칙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 둔다고 한다면 이래서 이렇게 변화됐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모음까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막 요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마 신대원에서 여러분들 신대원 그 신학생들에게 히브리어를 배우면서 이 절대형을 제외하고 이렇게 연계형의 이 모음까지를 시험에 낼런지 저는 이렇게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내지는 않을 거다. 연계형을 써놓고 뭐 절대형과 연계형을 뭐 성극기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죠. 그래서 연계형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외우면 좋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 특징이 좀 있죠. 여기 에하드 같은 경우에는 아하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하트. 요거는 이제 외우는 게 좋겠죠. 여기 달렛이 뭘로 바뀌었어요? 타우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타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쉐나임이 이 같은 경우 쉐나임은 뭘로 바뀌었어요? 쉐타임. 여기도 이렇게 타우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타우가 들어가 있는 걸로 대체되어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카메츠해. 그렇죠? 카메츠해가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남성 절대형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그 수사의 여성형도 여러분들이 여성의 절대형도 여러분들이 그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남성 절대형의 끝에다가 그 카메츠 해가 붙어 있으면 그건 여성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연계형의 특징은 뭐냐? 이렇게 타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끝에 이렇게 타우가 들어가 있어요. 타우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쉐타임은 여기를 볼까요? 여기 쉐타임은 약간 쌍수의 그런 그 쉐나임이나 쉐타임 같은 경우는 약간 쌍수의 그런 그 형태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요게 연계형의 쉐네이가 된 것처럼 여기도 여성형도 쉐테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성형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금방 캐치를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끝에 카메체가 붙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연계형은 타오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무엇부터 외워라? 남성 절대형부터 외워라. 에하드 셰나임 샬롯이 아르바 하메시셰시 셰바 셰몬의 테샤 에셀 이렇게 외우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터 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몇 가지를 중요한 특징들 때문에 그 서론에서 제가 특별히 1과 2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여기 히브리어 수사 기수 1의 사용 원칙 이 4가지를 적어 놨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기억을 해 두어야 됩니다. 자, 위치와 관련된 거예요. 수사 1은 위치가 대체적으로 수식하는 명사 뒤에 위치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형용사와 같은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여기가 명사면 이렇게 뒤에 위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 위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수식하는 명사와 성수가 일치해야 된다. 성수가 일치해야 된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명사가 남성이면 수사도 남성이어야 되고 일도 남성이어야 되고 명사가 여성이면 수사 일도 여성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관사. 수식하는 명사와 관사 유무가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명사가 있고 지금 여기 수사 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사가 붙어 있으면 여기도 수사 일에 관사를 붙여야 되고 만약에 관사가 없으면 여기도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와 관사 유무가 일치해야 된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자, 네 번째 특징. 만약에 일이 연계형으로 쓰고 싶다. 연계형으로 쓰고 싶다 할 때는 어디에 둬야 되냐? 명사 앞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명사를 공부를 했다면 이걸 기억을 할 겁니다. 이게 명사 2개가 나란히 놓이게 될 경우에는 이게 연계형이고 이게 절대형이죠. 만약에 사용되어지는 명사가 3개 이상이면 이 앞에 나와 있는 명사들은 연계형으로 사용되어지고 그 다음 맨 마지막 것이 무슨 형태냐? 절대형이에요. 그래서 명사 앞에 놓여 있는 그 명사들은 무엇이냐? 연계형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형용사 일도 만약에 명사 앞에 놓이게 되면 그 놓인 일은 연계형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은 여기는 남성 절대형, 여기는 남성 연계형, 여기는 여성 절대형, 여기는 여성 연계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벤 에하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벤 에하드. 벤은 아들. 그죠? 남성 명사죠. 그러면 수사가 일의 수사가 뭐가 와야 돼요? 남성이 와야 돼요? 여성이 와야 돼요? 그렇죠? 남성이 와야 되죠. 남성. 위치는 어디 위치해야 돼요? 명사 뒤에 위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이 에하드가 어디에 위치해 돼 있어요? 위치하고 있어요? 명사 뒤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잘 표현된 그 표현이죠. 자, 두 번째, 하벤 하에하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벤 하에하드. 여기 보면 벤 남성. 그런데 거기에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에하드 이렇게 되어 있죠. 에하드. 그 에하드가 1이라는 뜻인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관사가 붙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기 명사에 관사가 붙었으니 그 수사 1에도 관사가 붙어야 한다. 이게 특징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위치는 명사 뒤에 관사 유무는 일치시켜라. 성수 일치시켜라. 이것이 특징이었잖아요. 그죠? 자, 여기 볼까요? 아하드, 하나빔 이렇게 했어요. 나빔 요거는 빠님 요거는 뭐예요? 아들들 이거잖아요. 아들들. 남성 복수입니다. 뺀 요거의 복수는 빠님이에요. 아들들입니다. 남성 복수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앞에 수사를 붙이려고 해요. 그러면 그 수사는 어떤 형태로 써야 된다? 연계형이다. 연계형. 여기 있어요. 아하드 이렇게 있죠. 아하드. 자, 그러면 그때의 의미는 뭐가 돼요? 여기는 아들 한 명을 말하는 거죠. 한 아들, 한 명의 아들. 여기는 그 한 명의 아들. 아하드 한 나빔. 여기는 아들들이잖아요. 아들들. 관사가 붙어 있으니 그 아들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바님. 그 아들들. 그런데 거기에 요게 연기형의 아하드가 붙었어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 그 아들들 중에 한 명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복수명사가 있고 그 앞에 아하드가 나왔으면 뭐뭐뭐들 중에 하나 또는 둘 이렇게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자, 여기 그 밑에 아래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 거를 보면 바트 아하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트 아하트. 바트 아하트. 요건 뭐래요? 바트는 딸을 말하는 거죠. 바트는 딸을. 그리고 여성 명사죠. 그 뒤에 뭐가 붙었어요? 아하트 붙었습니다.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여성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수가 일치한다. 위치는 어디다? 명사 뒤에다. 그죠? 정확한 표현이죠. 바트 아하트. 한 명의 딸. 그 다음에 하 바트 하 아하트 이렇게 됐어요. 하 바트 하 아하트. 관사가 일치한다. 수사는 명사 뒤에 위치하고 있다. 일은 명사 뒤에 위치하고 있다. 정확한 표현이죠. 번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한 명의 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아하트 하 바노트 이렇게 됐죠. 바노트. 바노트는 여기 바트가 이렇게 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바노트 이렇게 해서 복수예요. 복수.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딸들 이게 되는 거죠. 딸들. 그러면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여기 아하트 하바노트 하게 되면 그 딸들 중에 한 명 이런 뜻입니다. 그 딸들 중에 한 명. 중요한 것은 여기 아하트가 무슨 형? 연계형이 사용되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까지 한번 좀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여기 보면 히브리어 수사 기수 2의 사용 원칙 이렇게 4가지를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요 4가지는 1과 조금 달라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요거 1과 2의 그런 문법적인 특징을 좀 이렇게 주목해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자, 네 가지 특징, 형태. 남성, 여성 모두 쌍수의 형태를 취한다. 쉐나임, 쉐타임. 여기 쉐나임, 쉐타임. 이건 쌍수의 형태이죠. 그리고 위치는 어디냐? 수사인은 명사로 간주한다. 그래서 수식할 명사 앞뒤에 위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수식할 명사 앞뒤에 위치한다. 그러니까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성수, 여기 요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수는 뭐예요? 명사와 성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일에는 일도 어땠어요? 여기 일도 수식하는 명사와 성수가 일치해야 된다. 그랬죠. 성수가 일치해야 된다 그랬다. 일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도 성이 일치해야 되는 거야, 성이. 자, 그 다음 연계형과 관련된 거. 절대형과 연계형 모두 사용될 수 있다. 절대형과 연계형이 모두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연계형이 사용될 때는 어디에다 위치해야 돼요? 당연히 명사 앞에 위치시켜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빠님, 이렇게 되세요. 빠님, 아들들이죠. 아들들, 빠님.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남성 복수죠. 남성 복수. 그죠? 그러면 그 뒤에 뭐가 붙었어요? 쉐나임. 남성의 여성이에요. 남성이죠. 여기 쉐나임. 그죠? 남성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성이 일치해야 된다 그랬죠. 성이 일치해야 된다. 빠님, 쉐나임. 두 아들들. 만약에 여기다 빠님, 쉐타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쉐타임은 여성이기 때문에. 숫자 2는 성이 일치해야 된다. 다음 쉐나임, 빠님. 쉐나임, 빠님. 여기 수사가 앞에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빠님, 쉐나임, 빠님 상관없다. 그죠? 성이 일치하느냐? 그죠? 그 중요한 거죠. 그 다음 쉐네이 빠님. 세 번째는 쉐네이 빠님이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아들들 앞에 쉐네이 연계형이 사용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쉐네이가 사용되어져 있죠. 그러면 여기 틀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쉐나임 빠님이나 쉐네이 빠님이나 뜻은 똑같다. 그러나 연계형으로 만약에 쓰고 싶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명사 앞에 써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빠님하고 이렇게 썼다. 쉐네이를 명사 뒤에 썼다. 이러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왜요? 이건 연계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연계형이기 때문에. 연계형은 항상 명사 앞에 놓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볼까요? 빠노트, 딸들, 여성. 그 뒤에 쉐타임, 이에 여성형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죠? 쉐타임. 요거가 사용됐죠. 요건 뭐예요? 여성형이죠. 여성 절대형이 사용되어졌습니다. 바노트, 쉐타임. 두 번째, 쉐타임, 바노트.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왜요? 숫자 2는 명사 앞에서 뒤에서 모두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라 그랬죠. 쉐테이, 하바노트 이렇게 됐어요. 쉐테이, 하바노트. 여기 보게 되면 명사 앞에 쉐테이가 사용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형이 아니라 무슨 형이에요? 연계형이죠. 여기 연계형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여성형, 연계형 사용되어졌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표현이다.
숫자 2의 연계형이 사용되어질 때는 명사 앞에 놓아야 한다고 했죠. 예. 쉐타임 바노트나 쉐테이 바노트나 같은 의미예요. 그러나 연계형으로 쓰고 싶다고 한다고 하면 반드시 명사 앞에 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히브리어 숫자 1과 2와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 위에서 숫자 1부터 10까지를 살펴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한 것처럼 이게 남성형 절대형은 무조건 외워야 된다. 네? 에하, 쉐나임, 샬로시, 아르바, 하메시, 셰시, 셰바, 셰모네, 테샤, 에셀 요 10개는 기본적으로 외워야 된다. 그거 외우면 남성 연계형도 짐작할 수 있고 여성 절대형과 연계형도 짐작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히브리어 수사 1의 기수 1의 사용 원칙 이 4가지 여러분들이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의 사용 원칙 4가지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요 정도 선으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영상에 두 번째 영상에서는 3에서부터 10까지의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